넌 앞으로 내 개가 되는 거야. 강재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철문 앞에 주저앉아 울던 강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몸을 떨었다. 정신병원 방화문 한켠 탈출을 시도하다 간병인에게 붙잡혀 끌려온 그녀는 다 망가진 눈으로 강재인을 올려다봤다. 재인아,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제발 부탁이야. 이성을 잃은 강세리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톱 끝엔 피가 맺혀 있었다. 그러나 강재인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강세리의 아들, 지호가 엄마 언제 와? 하며 노숙자에게 울부짖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출장 갔다 했잖니? 노숙자의 냉정한 목소리 뒤 지호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그 옆에서 강재인은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애가 불쌍하긴 하더라. 근데 엄마가 괴물이면 애도 망가지는 거야. 강재인의 속삭임이 세리의 귀에 파고들었다. 정신이 나갈 듯한 순간 문이 철컥 열렸다. 자, 일어서. 난 아직 널 써먹을 때가 많아. 강재인의 손짓에 세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따라 나섰다. 지금부터 진짜 지옥이야. 오늘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황기찬, 그리고 금고 속에 숨겨진 회장의 진실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얘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난리야. 정말 지긋지긋해. 노숙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핏대가 선 소리보다 더 날카로웠다. 거실 바닥에 드러놓은 황지호는 발버둥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왜 안 와? 노숙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이를 내려다봤다. 네 엄마가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궁금해 죽겠네. 그 미친년. 지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출장 간 거라며. 거짓말이잖아. 할머니 거짓말쟁이야. 노숙자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가 널 왜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세리가 너까지 싸질러 놓고 아주 잘 도망갔네. 엄마가 널 버렸다고 해도 난 하나도 안 놀라. 아주 똑 닮았어. 지 애미랑. 지호는 멍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다. 작은 두 손으로 쿠션을 던지고 테이블 다리를 발로 찼다. 그저 어리광이 아니었다.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불안, 그리고 6살짜리 아이가 느끼기엔 너무 버거운 분노가 지호의 얼굴 위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을 부엌 한쪽에서 강재인이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댄 그는 지호와 노숙자를 번갈아 보며 잔인하리만큼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 약한 고리는 늘 시끄럽게 운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약한 자들만 듣게 돼 있지. 강재인은 속으로 중얼였다. 지호의 울음은 거칠게 이어졌다.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나만 이래. 그 말에 노숙자는 또 짜증을 냈다. 너나 잘해. 어휴 진짜. 사람 하나 잡겠네. 네 엄마 돌아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강재인은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안 돌아와. 적어도 너한텐 절대. 그의 시선은 지호를 지나 이미 병원 벽 너머 무너져가는 강세리의 자네를 향하고 있었다. 내 꼴이 아주 처참하구나. 어때 궁지에 몰려본 기분이? 강재인의 목소리는 방화문 앞 복도에 메아리 쳤다. 세리는 철문 앞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탈출은 실패했고 희망은 짓밟혔다. 온몸은 땀과 먼지로 얼룩졌고 무릎은 까진 채 피가 맺혀 있었다. 복도는 적막했고 간병인은 방금 세리를 거칠게 제 앞의 방에 가두려다 그녀가 버티는 바람에 이곳까지 끌려나온 상황이었다. 세리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 진짜 다 끝나도 좋으니까. 나가게만 해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강재인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 앞에 멈췄다. 불쌍하긴 해. 근데 네가 자초한 거야.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세리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남의 가정을 찢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회사를 말아먹고 지금 와서 용서받고 싶어? 강재인은 조소 섞인 미소를 지었다. 살고 싶지? 지호 보러 가고 싶지? 그럼 날 봐. 이제 너한테 기회는 나뿐이야.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말했다. 뭐든지 할게. 진짜 뭐든지 할 테니까. 제인아 여기서 나가게만 해줘.
강재인은 한 손으로 세리의 뺨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애원하는 거 참 우습다. 내가 날 그렇게 깔보던 시절이 있었지. 그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어쩌다 이렇게 굴러떨어졌냐, 세리야. 그 말에 세리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강재인은 그녀 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다. 그럼 넌 이제부터 내 개가 되는 거야. 알겠니?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너진 자존심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지옥에 갇혀 사는 삶이었다. 당신, 세리랑 한패였죠? 제이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세웠습니다. 낡은 한옥, 붉은 보자기 상 앞에 앉은 무당의 눈빛이 반짝였죠. 며칠 전 황기찬의 집 주방에서 받은 명함 한 장. 그 명함이 제인을 이곳 월라 천운도사 앞으로 데려온 겁니다. 무당은 이미 제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비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줄 알았어. 그 눈빛, 무르지 않을 욕심이 꽤 마음에 들었거든. 제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큰 거 하나. 지금 가져왔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당은 팔짱을 낀 채 제인을 흘겨봤습니다. 조건이 뭘까? 이 몸은 점이나 치는 사람일 뿐인데. 점이 아니라 연기죠. 굿, 부적, 헛소리 다 좋으니까 황기찬 가족들을 흔들어줘요. 무당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익숙한 주문이었습니다. 그거면 돼? 더 있잖아, 말해봐.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기다려요. 제인은 검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수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예전에 그쪽이 말한 대로 큰 거 한 장. 그때 받았던 세리의 푼돈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 무당의 눈이 수표를 확인하자마자 번쩍 빛났습니다. 역시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구먼. 내가 그 인간들 정신 못 차리게 해주지. 내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있는 시간에 집으로 찾아오세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당은 수표를 봉투째 품에 넣으며 말했다. 걱정 마시오. 이번엔 진짜 혼이 쉬운 척 제대로 한판 벌여주겠소. 제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큰아들 사고 난 건 왜 말 안 했어? 무당은 전화를 받은 노숙자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어디서 떨어진 것 같은데. 생명엔 지장 없다지만 그게 끝일 줄 알아? 노숙자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건 그냥 애가 발을 헛디딘 거고 병원에서도 괜찮다 했어요. 무당은 낮게 웃으며 말을 자르듯 말했다. 그러니까 더 문제지. 그렇게 슬쩍 넘어갈 정도면 진짜 시작일 수 있거든. 노숙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당신네 집 안에 지금 흉한 기운이 들었어. 무당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찼다. 사람이 넘어지고 피 보는 건 표면적인 거야. 진짜 재수가 없으면 연달아 일이 터져. 그리고 보통 그건 집 안에서 시작돼. 노숙자는 입술을 말아주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밤 당신네 집으로 가겠어. 누가 날 부르고 있어. 무당은 마치 누군가가 곁에 있는 듯한 말투로 덧붙였다. 그 집, 아주 더러운 원한이 엉겨 붙었어. 노숙자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빨리 와줘요. 아무 일 없게 그 흉한 기운 좀 쫓아줘. 전화를 끊은 무당은 잠시 말 없이 웃었다. 사실 이 모든 말은 연극이었다. 며칠 전 강재인에게서 들은 가족의 내막. 사고로 입원한 환기만, 그 위태로운 가족관계. 모든 게 무당에겐 정보를 이용한 입장권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감각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말 누군가가 그 집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산자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자도 아닌 존재가. 무당은 웃음을 거두고 눈을 감았다. 이 집에 왜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나 했더니 너였구나. 무당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강세리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니년이 사람 여럿 잡아먹었지? 어린 애까지 손댔더라. 내 손에 묻은 피가 몇이야? 그 손으로 밥이 잘 넘어가더냐? 강세리는 눈빛을 번뜩이며 맞서려 했지만 무당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찢어놓은 가정이 몇 개야? 너는 감정도 없어? 사람 목숨이 장난 같지? 무당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질 때쯤 현관문이 드르륵 열렸다. 황기찬이 들어섰고 그 순간 무당의 눈빛이 번쩍였다. 회장 자리를 훔쳐 앉은 배은망덕한 놈이 왔군. 황기찬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사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무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니놈, 전현이랑 아주 닮았어. 부창부수.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꼴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게 꼭 닮았어. 그 순간 무당의 눈이 허옇게 뒤집히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낮고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놈 기찬아 나다. 내가 진짜 YL회장이다.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나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잖아. 근데 넌 왜 지켜만 봤지? 내가 죽는 걸 왜 보기만 한 거냐? 그 말에 황기찬이 몸을 떨기 시작하더니 무릎을 꿇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노숙자가 크게 당황했고 강세리조차 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사이 무당의 몸이 천천히 황기찬 앞으로 기울었다. 언제까지 그 자리가 내 것일 거라 생각했니? 난 끝까지 널 쫓아다닐 거야. 네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말과 함께 무당의 몸이 털썩 바닥으로 쓰러졌다. 황기찬은 무언가에 씌인 듯 끝없이 잘못했습니다만을 반복했고 집 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침묵에 잠겼다. 죽은 자가 돌아왔다. 그리고 저주가 시작됐다. 그년놈들 진짜 사람을 열어 죽인 게 맞나 본데? 무당은 집으로 돌아온 뒤 강재인과 통화를 시작했다. 내가 연기한 거 완벽했어. 황기찬도 강세리도 둘 다 눈동자가 갈팡질팡하더라. 특히 황기찬이 아무 말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더군. 역시 고생하셨어요. 강재인은 만족한 듯 낮게 웃었다. 사실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강재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당이 끊어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거기서 연기한 건 맞는데 실제로 본 것도 있어. 강재인이 숨을 멈추고 듣자 무당은 한 톤 낮춘 목소리로 이어갔다. 우리 장군님께서 뭔가를 보셨어. 그 집 안에 이상한 문이 하나 있어. 겉으론 안 보이는데 기운이 이상하게 쏠려 있더라. 강재인은 긴장된 숨을 내쉬었다. 정확히 어디요? 서재 쪽이야. 책장 앞에 검은 띠가 둘러진 책이 하나 있어. 그 책 안 뽑힐 거야. 하지만 그게 바로 문을 여는 장치야. 검은 띠요? 응. 검고 무거운 표지에 아무 글자도 없는 책. 그게 바로 문을 막고 있는 봉이냐. 강재인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거기엔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뜻이었다. 장군님이 그 문 앞에 서 계셨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다고요? 무당은 짧게 대답했다. 응. 아주 단단히도 막고 있더라. 그 공간 아무나 못 열어. 넌 열 수 있겠지? 강재인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차 키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 책이 있는 서재로, 그리고 진실이 숨겨진 금고로. 여보, 괜찮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집에 들어선 강재인은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놀란 척 다가갔다. 거실은 난장판이었고 소파엔 노숙자가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다. 황기찬은 벽에 기대 선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강세리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황기찬은 잠시 강재인을 보더니 짧게 말했다. 아무 일 아니야 신경 쓸 것 없어. 그리고는 노숙자를 쳐다보며 입을 다물라는 눈빛을 던졌다. 그 눈빛엔 오늘 있었던 일은 무조건 묻어두자는 강압이 묻어 있었다. 강재인은 그 눈빛을 애써 못 본 척하며 황기찬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방으로 들어가자. 누워야 해. 침대에 눕힌 뒤 이불을 덮어주며 그의 이마에 손을 얹는 강재인의 얼굴엔 근심과 애정이 섞인 듯한 연기가 완벽하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속으론 웃고 있었다. 내가 너희 다 찢을 거야.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강재인은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무당이 말해준 검은 띠가 둘러진 책을 떠올리며 책장을 샅샅이 훑었다. 몇 분 후, 그는 책 등에 제목도 없는 검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가죽띠로 묶여 있었고 아무리 당겨도 빠지지 않던 그 책이 살짝 비틀자 툭 하고 무언가 걸리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책장 옆 벽이 밀리며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엔 금고 하나와 그 속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강재인은 망설임 없이 봉투부터 들고 빠르게 방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와 봉투를 열자 서류엔 빼곡한 숫자와 계좌 정보가 적혀 있었다. 강규철 회장의 이름으로 개설된 수십 개의 해외 계좌. 허락된 사람만이 조회할 수 있는 계좌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총 1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출금하는 상세한 방법이 적혀 있었다. 강재인은 봉투를 단단히 쥐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내 차례야. 강재인의 손엔 강 회장의 비자금이 적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제 돈도 증거도 주도권도 모두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부술 칼이 될 것이다. 다음 타깃은 누구일까? 황기찬, 강세리? 아니면 또 다른 배신자?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된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